몇 달 후 예정된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그러나 정말 황당한 상황에 처해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될 뻔했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호사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얼마 안 되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결혼할 줄은 몰랐지만 솔직히 청혼을 받았을 때는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예비 신랑과 함께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 저를 발견하자 제 운명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너 그래, 너 말이다. 아니, 이게 어디서 한동전 짓이야? 의사 우리 아들 만났는데 눈에 뵈는 것 없냐? 어디에 돈을 내놔라 라고 말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께 무슨 말이신지 물었지만 그녀는 끝도 없이 우려했습니다. 나는 언제 돈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의사의 아들을 이용한 여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윽고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녀는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이 들을 때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조금 세게 말을 했더니 예비 어머니가 나에게 척척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짝하고 내 뺨을 올렸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던지 나도 모르게 맞은 뺨을 붙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너는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안에서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나요? 응, 너 겁대가리를 상실했니? 이게 아주 대단한 꽃뱀이야. 저는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니 병원 경비가 와서 싸움을 말렸고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 예비 시어머니도 나에게 좀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원래부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돈이나 지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악독하지 않았어요. 몇 번 만났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면 신혼 몇 달 즐기고 바로 임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면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임신 준비를 하고 살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아직까지는 일을 그만두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어찌됐든 결혼하고 싶은 아들이 있으니 말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직 생각 안 해봤으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면 되지. 아이 어쨌든 젊고 창창이 보여서 좋네. 아이도 잘 낳고 집안일도 잘할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직업에는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말 끝마다 의사 아들 자랑을 하고는 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아들 자랑으로 끝나서 좀 과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 빼고는 어쨌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에 대해 친구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었죠. 이래 우리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이 좀 심하시거나 가서 고기를 먹어도 우리 아들이 사는 고기라고 마시는 거니까 제대로 인사하라고 하시고 병원 이야기 나오면 아들 중에 우리 아들이 제일이라면서 한참 이야기하시고 애라고 하실 때면 애가 아들 닮아서 다 자할 거라면서 1시간은 이야기하셔. 보통 이러니 뭐 의사들도 엄마들이 아들 자랑을 많이 하기는 해. 의사들이니까 자랑은 할 수 있긴 하지. 그런데 좀 가긴 하신가 봐. 너한테는 어떠신 나한테는 친절하시기 하셔. 사실 아직 내 직업도 모르시거든요. 결혼하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 낳고 집안을 하라고 하시거든. 그거 빼고는 나한테 항상 친절하시기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 낳고 집안일만 하라고 하신다고. 다른 건 없고. 그래도 그 정도면 감지덕지다. 의사 아들든 엄마가 아들 자랑하는 건 있을 법한데 며느리 될 사람은 하대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 의사들든 어머니인 것 치고는 나한테
친구들이 너한테 친절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쌀쌀해지기 시작했어. 결혼 전까지는 좋게 봐주시던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돈 욕심이 있다며 이야기하더니 뺨을 때린 적도 있었어. 억울한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며칠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집으로 불러서 예비 신랑과 함께 만났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긴 힘들다며 돈 60만 원을 가리키며 말했어. 왜 자꾸 돈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할게. 어차피 나한테 후회할 일은 무슨 일이냐면 내가 아니라 엄마 쪽에서 오겠지? 그래서 나는 염려하는 흐름 속에서 미리 시어머니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에는 여러 병원 관계자들이 있었고 병원장 옆에 나도 함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시자마자 큰 놀라움을 터뜨리시며 내게 물었어요. 이게 뭔 사진이야? 넌 왜 여기 있어? 너랑 병원장이 무슨 사이야? 그 사진을 보고 당황한 것은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야, 이게 뭔 사진이야? 왜 너가 병원장님과 같이 찍은 거야? 그 병원장님은 내 큰 아버지예요. 항상 그 사실을 숨겨왔거든요. 그래도 결혼 몇 달 전에 큰 아버지가 내게 준 큰 선물과 함께 언젠가는 얘기하려 했었는데 엄마가 먼저 병원 이야기를 꺼낸 거죠. 병원 이야기에 내가 나타나면 나도 결혼하기 싫어해. 사실 이때까지 파혼을 하겠다는 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쫓아오시고 나를 잡아 문제를 냈을 때는 신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파혼이라니. 그런데 나도 나서며 펠싸했어요. 결혼은 하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뺨을 맞을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와의 싸움에서 백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으름장을 내렸을 때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며 나에게 다가와 넌 병원장 조카였구나.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이런 일까지 안 했겠지? 아이고, 난 몰랐던 줄 모를 일이네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병원에 찾아와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으시고 선생님, 도대체 왜 자꾸 날 돈 욕심 많은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시는 건데요? 제가 화를 내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우물 쏘듯 하더니 결국 맞지 못해 입을 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내가 결혼 준비하게 돈 달라고 했다나 봐. 나한테 돈을 자꾸 빌려가니까 그렇지. 의사들이 돈 빌려가는 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돈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아들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보다는 예비 신랑을 쳐다봤어요. 모든 게 예비 신랑이 더욱 안 된다니까. 나는 완전히 놀랐어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나로 계속 돈 욕심이 많다고 한 것은 나가 돈을 달라고 한 거라고 하는 예비 신랑의 거짓말 때문인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몰랐어요. 예비 신랑은 내 표정을 보더니 큰일이 났다는 표정을 지은 다음 갑자기 날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안 돼, 자기야. 여기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병원장 조카인 나를 모르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도 사정이 있어 그래서 그랬어. 무슨 사정? 자기가 내 핑계를 대고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는 게 뭔 사정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직 페이가 닥터라.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그랬던 거야? 정말이야. 생각이 짧았어. 나도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쪽팔리다 보니까. 미안해. 근데 그보다 자기는 왜 병원장 조화. 나는 병원장 조화라는 걸 숨겼어. 내가 병원장 조화라고 하면 나를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일부러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야. 내가 경력에 비해 직급이 높은 것은 내 능력 때문이지 큰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신혼집은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었는데 큰아버지가 준다던 큰 선물이 신혼집이거든. 아무래도 자기의 태도는 좀 이상하다 의심스러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예비 신랑은 갑자기 더 필사적으로 저를 설득하려 드는 것이었어.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졌다. 정말이야. 정말 내가 좋은 집을 찾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돈은 엄마한테 다시 갚았어. 정말이야. 그리고 만약 자기가 병원장님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신혼집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엄마한테 돈 빌릴 일이 없었을 거야. 신혼집 마련하려고 엄마한테 돈 빌린 거라니까. 정말이야. 뭔가 수상한데. 신혼집 마련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할 생각도 안 해봤어. 어머니한테 돈 빌리기, 다 나한테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돈 없다고 하면 쪽팔리니까 그런 걸 해도 이해 좀 해줘. 그래. 아들이 몇 번인가 돈 빌리러 갔지만 이제 거의 다 갚았어. 나는 그 돈이 정말로 내가 달라고 한 건 줄 알았지? 아니라면 내가 오해를 했네. 기분 좀 풀어라. 뺨을 갈긴 것도 사과할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이미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인간인지 바닥까지 봐버렸고 예비 신랑의 태도는 수상쩍기만 했어. 예비 신랑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예비 신랑이 제 핑계로 여러 번 돈을 빌려갔다는데 신혼집 계약금을 여러 번 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겠어요. 딱 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결혼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심스럽고 이상하네요. 타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야, 나 한동안 시간 좀 가질게.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할지 말지 고려해 보겠다는 말이야? 아이, 그러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결혼하자. 그래,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이니? 그게, 아이, 우리 아들을 훌륭한 회사에 보내는 거 없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일단 결혼하면 너도 좋고, 내가 병원장님의 조카니까 우리 아들도 좋잖아. 섭섭하게, 그런 소리 말고, 결혼은 이대로 하기나 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저는 당연히 뿌리쳤다. 예비 신랑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예비 신랑이 제 핑계를 통해 빌린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신혼집 계약금에 그 돈을 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 궁금해져서 예비 신랑의 핸드폰이라도 몰래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예상하지 못한 일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지 며칠 후에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동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간호사 이정현입니다. 네, 맞아요.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의아하실 텐데 꼭 할 내기가 있어서요.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신랑에 관한 거예요. 네, 제 예비 신랑이요. 예비 신랑이 뭐 잘못한 곳이라도 있나요? 무슨 얘기인가요? 큰 일은 아니에요. 사적인 얘기라서요. 퇴근 후에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호사는 제게 긴히 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퇴근 후에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우 놀라실 텐데 실은 결혼을 약속한 의사 선생님은 동시에 저와 다른 간호사도 사귀고 있었어요.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충격적이긴 한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송철원 의사 선생님은 우리 병동의 다른 간호사도 사귀고 있었다고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최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새끼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찾아온 그 간호사는 분노에 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간호사 말에 의하면 예비 신랑은 저를 포함해 3명의 간호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자유롭게 간호사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최근에 제 병동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고 있는 간호사가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명품 가방은 송사 선물로 받은 것이었는데 송사가 한 주 동안만 판매되었다고 해서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물해줬어요. 그 명품 가방을 든 간호사를 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벼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제자리에 있었는데 그 간호사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도 깜짝 놀랐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둘 다 송사로부터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송사는 우리 둘 사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해명해주면서 너는 필요 없어서 헤어져도 괜찮아라고 말했죠. 이 상황에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아서 너무 멍청했다고 느꼈어요. 정말 남편 차 죽인 사람이자인데 전개가 엄청 크다고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어떤 병원의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병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아내가 결혼하게 될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병원장의 조카를 찾아가서 조카가 누구인지 알아냈던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 병원장 조카가 그 사람의 결혼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짓말을 한 채 명품 선물을 사주라고 꾀어서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먹은 것이 발각되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야기의 전개가 미친 듯이 커다란 사건으로 이어지니 참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요점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인격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속이 보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디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들어서 그 자식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간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저 이정현 간호사님 되시죠? 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퇴근 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며칠 전과 똑같은 상황에 저는 잠시 당황을 했어요. 설마 또 같은 이야기일까 싶어서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까요? 아니, 전 대체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랑 결혼을 약속했던 걸까요? 어쨌든 저는 대답을 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만나요. 그리고 퇴근 후에 저는 그 간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게 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송철원 의사 선생님이랑 헤어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드리러 왔어요. 네, 혹시 송철원 그 자식이 저랑 결혼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한데. 저는 송철원 의사 선생님이랑 꼭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일단 저는 이미 파할 생각이기는 한데 그 자식은 병원 내에서 여러 간호사 만나고 다니는 나쁜 놈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만난 간호사가 2명이나 더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놈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의사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간호사는 벼랑간 눈물을 터뜨리면서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임신했던 말이에요. 이제 어떡해요? 그 자식이 아무리 쓰레기도 포기할 만큼이면 결혼해주면 되겠네요? 나는 함께해야 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벌렸어요. 간호사가 계속 울고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신이 들어서 울고 있는 간호사를 위로하려 했어요. 이해하겠어요. 상황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런 놈이랑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며 병원장의 조카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조용히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집을 팔 돈을 주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무서워서 헤어지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집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져야 할까요? 네, 집 계약서를 받았지만 아직 집 비용을 다 갚지 못한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매달 분할로 갚는다고 했어요. 신용이 있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핑계로 엄마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렸다고 했어요. 2명의 간호사에게 한정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만으로 돈을 여러 번 빌릴 수 있을까요? 집을 사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송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새끼랑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다가 지금 집 대금. 불행하게도 제게는 한국어로 쓴 글을 해석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문의해 주세요. 내가 사랑한 사람만이 진심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파혼을 결심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어이없어져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어제 나를 찾은 간호사가 임신했다고 했어. 또 다른 간호사들과 만나고 병원 내에서 판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신한 간호사는 부모님의 돈을 빌려 재산을 차지한 것이 발각되어 더욱 충격이었다. 설명해봐. 무슨 일이야? 내가 그 여자가 임신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려는 것은 거짓말이야. 나는 그와 결혼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는 그 책임을 피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집을 주겠다고 한 거야? 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돈을 빌렸지만 그 정도 돈은 금방 갚을 테니까. 그러나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변명만 하면서 반성하지 않았지. 그런 행동에 미안함이 없는 것이 진짜 끔찍하다고 생각했어. 온몸이 화가 났지만 엄마는 병원까지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 아주 때리는 가정이었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밀려온다. 결혼까지 했던 그때의 기억이다. 내가 결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였어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넌 내가 의사면 다인 줄 알지? 하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 그런 줄 알고 컸겠네요. 이제 절대로 결혼 안 해.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짓 하면서 너 무사할 줄 알았니 꿈깨. 넌 지금부터 이 병원 일사 아니야. 뭐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벙한 표정으로 있는 예비 신랑을 두고 저는 바로 병원 장실 향했어요. 제가 병원 장실 가는 것을 보더니 그제서야 예비 신랑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를 쫓아오면서 거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를 두고 정신이 나갔지? 정말 한때의 장난이었다. 그 결혼을 앞두고 나도 모르게 그런 남자들 많잖아. 나도 그냥 잠깐 방황한 거야? 큰 의미 없었다니까. 그러게 여러 여자들 만나고 다닌 게 그게 장난이었다고. 그런 말 자체가 아주 어이없다는 거 몰라.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야. 나 정도면 진짜 양반이라.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소중한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좀 봐줘라.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야, 이미 내가 쓰레기인 거 다 증명이 됐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알고도 너랑 결혼을 하겠니?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너 도대체 그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 머리로 의사는 어떻게 했니? 예비 신랑은 저를 따라오면서 여러 여자를 만난 것이 별것이 아닌 일이냐? 계속 말을 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을 한다니?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큰 아빠께서 말씀하시길 있어요. 정말 황당해요. 이 자식 완전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병원장님, 오해가 있어요. 저 그 정도의 쓰레기는 아니에요. 제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 큰 아버지께 바로 예비 신랑에 대해 고해했어요. 병원에서 당한 간호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과 제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한 짓도 일러 바쳤어요.